갑시다. 수평님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 방송은 휴방이었죠. 근데 해촉 뭐 유벤투스 메인 몰빵 때려가지고 마인 단풀 몰빵 때려 잘 들어왔고 아침에 NBA 서브 건지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시작 자체는 상당히 좋고 오늘 이제 해충 분석만 쭉 갈 건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물론 제가 이브리그 분석이나 아침 분석은 대체로 패스하긴 하는데 그냥 챔스만으로도 갈만한 것 같아. 챔스만으로 갈만한 것 같아서 더 뭐 굳이 아침 경기나 저거 2부 건드렸다가 좀 부러질 것 같아서 오히려 웬만하면 좀 챔스나 뭐 이런 걸로 좀 건드렸습니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이 하이강대 요코마리 요코마 마리노스와 경기인데 언더 봅니다. 언더 이게 언더 배당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요코하마 마리너스가 예전 과거 그 개 오바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올 시즌에는 좀 감독도 일단 그 홀랜도 감독 잉글랜드 그 국대 수석 코치 감독의 체제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격이 잘 안 돼요 리그에서. 수비는 그 중앙 수비 쪽이나 이쪽이 물갈이가 돼가지고 마리너스가 뭐 측면 수비도 월시 같은 애들 인도네시아 국대에 영입을 하고 해가지고 훨씬 더 강해졌어요 작년보다. 근데 이제 공격에서는 큰 영입들은 없었는데 몇몇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기존에 이제 잘했던 애들 공격 쪽에 국내 자원들 특히나 좀 몇 명 내보내긴 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나이 많아지고 누, 굳이 K리그에서 좀 꼽자면 약간 전북의 김진수 같은 애들 측면에 옛날에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 먹어서 좀 작년에도 못하고 했잖아. 그런 류의 애들이 좀 나갔어 마리노스가 전방에 특히나 이선이든 뭐 측면 공격이든. 그거 영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리그에서 공격력이 뚝 떨어진 모습이고 이게 내가 알던 마리너스가 맞나 싶을 정도의 공격력이긴 해요. 다만 어쨌든 이 3.5, 그러니까 3.5라는 기준점을 받을 팀이 아닌데 지금 마리너스는 이 아침에서의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J리그 팀들은 대체로 다 수비가 좋아요. 다른 게 뭐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J리그 팀들이 지난 시즌도 마치다가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뛰고 강하게 압박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애초에 빌드업 자체가 힘들고 뭔가 상대가 준비한 그런 전술도 이런 것들이 쉽게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뭐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J리그 팀들 지금 뭐 개나 소나 엄청 많이 뛰어. J리그 웬만하면 언더 뜨잖아요 계속. 거의 그냥 제가 경기를 봐도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고 그냥 먼저 넣는 놈이 앉습니다. 그런 경기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봐도 모르겠다가 그냥 어떻게 먼저 선제골 넣는 팀이 거의 앉아. 그런 양상인데 이 중국 팀들은 사실 이런 일본 축구 팀들의 그런 압박에 대한 수준이나 활동량 자체를 솔직히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너스 지금 당장 부진한 거는 본인들의 어떤 공격 전술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분명히 노출하고 있지만서도 리그 자체가 너무 압박이 강하고 하니까 사실 찬스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빅 찬스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당연히 득점력이 리그 전체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중국 팀은 그렇진 않다. 측면이나 역습 상황에서도 좀 취약한 모습들을 중국 팀들이 많이 보여주고 실제로 지난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마리너스가 한 1.5군 정도 나오고도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경기 막판에 찬스가 몇 개 더 있었어가지고 그 들어갔으면은 3대 0, 4대 0까지도 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었던 사이즈에서 그게 변수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언더가 유리하지 않나. 3.5면은 2.5였으면 그거에 대한 변수 때문에 좀 주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3.5면 언더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렇게 봐서 요거는 3.5 언더만 보겠습니다. 3.5 언더 배당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해요. 지금 뭐 해외배당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한데 어쨌든 언더 쪽으로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타코 대 이제 아렐랄, 아렐랄 사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우타코 뭐 마이너스까지도 파우타코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감독 교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독 교체하고 어쨌든 알사드, 알사드가 이때 거의 개처발리긴 했어요. 파우타코 홈에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알사드가 그 수비만 하다 그냥 거의 게임이 터졌었는데
확실히 한 경기에 대한 의지는 지난 경기 파우타가 보여주기는 했다. 엄청 열심히 뛰는 모습과 동기부여가 없었던 알사드긴 합니다만 완전히 이제 두들겨 패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즈베키스탄 팀이잖아요. 파우타코는 우즈베키스탄 리그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지 오래됐어요. 여기 그 겨울 시즌이 없어요. 그래서 리그가 끝난 지 몇 달이 됐어 벌써. 그래서 아챔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훈련은 하겠지만 형편이 사실 뭐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죠. 아릴랄 같은 강팀을 맞이하기에는 비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아릴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잘 아는 이제 미트로비치 주포잖아요. 미트로비치도 기본적으로 빠져 있고 수비 쪽에 이제 주앙 칸셀루 맨시티에 있던 놈이죠. 맨시티 갔다 미넨 갔다가 돈 벌러 이제 여기 사우디로 넘어온 놈. 여기에 이제 옛날에 꼬마에 있었던 이제 해낭 로디 같은 애들이나 얘도 부상 뭐 측면 수비나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부상자가 좀 많아요. 특히 수비 쪽에 전방에 어찌든 미트로비치 빠졌고 물론 이제 말컹이나 이런 애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한 부분이라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클럽 브리에 대 에스턴 빌라 챔스죠. 챔스로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박빙의 매치입니다. 둘이 박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클럽 브레이가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클럽 브리의 첫 경기였나요? 두 번째 경기인가 그 도르트문트전 그 클럽 브리가 홈에서 2대 0인가 3대 0으로 졌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이후 다른 경기 진행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클럽 브리에 프렌 찍었다가 틀렸거든요. 3대 0인가 2대 0으로 져가지고 아니 진짜 억울하다. 진짜 잘했는데 개뽀록골 하나 들어가고 뭔가 클럽 브리가 갑자기 라인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먹힌 거다. 그랬던 부분인데 이후 챔스에서 꽤나 준수한 선수들 계속 거두고 직전 그 16강에 이제 올라오는 노가웃 스테이지에서는 아탈란타를 무려 홈과 원정에서 두 번을 다 잡아내면서 아따리 뭐 요즘 못하지도 않는데 그죠? 승리를 가져왔었고 실제로 저는 두 번 다 브리의 프렌을 봤습니다. 아따라타 홈에서 1.4배인가 받았을 때도 브리의 프렌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코멘트로도 이거 주력으로 찍을만 하다라고도 코멘트까지 드렸었는데 브리가 잘해. 기본적으로 수비하면서 역습으로 가는 그 실리적인 축구를 상당히 잘합니다. 은근히 전술적으로 상대의 약점도 은근히 좀 공략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래서 특히나 홈에서는 더 탄탄한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빌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수비 쪽에 어쨌든 문제가 리그에서는 특히 뭐 여기까지 챔스 와서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리그에서는 사실 수비에서의 문제가 좀 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화력 같은 경우 빌라 그래도 전방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좀 많긴 해가지고 화력은 어느 정도 터져주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뒤에서의 수비가 불안하다. 라인 자체도 이제 조금 상대팀한테 공략을 좀 많이 당하는 모습이고 미드필드에서도 뭐 커버가 뭐 제대로 안 되는 모습들도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무실점이 없죠. 무실점이 뭐 직전 경기 카디프전엔 저거 카디프가 그 뭐야 2군인가 뭐 꺼내가지고 뭐 그래 무실점 했다 치더라도 어차피 그리고 홈이고 하브리그 팀이 2부리그 팀이었잖아요. 그 외에 마지막 무실점이 1월 16일 에버턴전에 1대 0으로 이긴 거예요. 거의 무실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 같은 경우 강력한 수비도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빌라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햄무가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승 찍을 바엔 햄무 찍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프렌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기는 해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프렌 쪽으로 빌라의 불안한 수비 특히나 원정에서 더 불안해지긴 하거든요. 수비가 좀 단단하면은 사실 브레 같은 팀을 상대로 해볼만 해요. 한골 싸움 가면 빌라가 꿀릴 게 없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수비가 불안해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안했을 때는 이기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한다. 이게 뭐 2대1이라든가 이런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서 저는 이거 브리의 프렌 사이드로 봤어요. 그리고 재밌는 매치죠. 레알 마드리드 이제 꼬마 이것도 매치업 포인트로 볼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레알 쪽을 먼저 살펴보면은 부상자가 일단은 큽니다. 벨링이 빠지고요. 벨링이 빠지고
그 세바요스도 빠지는 부분. 여기에 이제 발베르데가 출전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100% 핏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있긴 함. 100%뭐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은 명장이죠. 명장인데 전술적인 측면이 뛰어난 감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덕장 느낌, 약간 유비 느낌이에요. 유비 느낌. 선수들의 어떤 그런 감독에서의 충성심, 또 뭐 어떤 부분에서 잘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시키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모습들, 선수들을 믿어주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은바페 같은 이제 조금 파리 때는 이제 불만도 막 표하고 막 했던 애들이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부분, 특히나 이제 강대 강매치 이런 중요한 매치에서는 은바페 같은 애들도 수비 가담을 열심히 뛰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슈퍼스타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잘 이끌고 있는 부분인데 나쁘지 않게 어쨌든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간 대충 틀만 짜주고 너네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해라라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선수가 중요합니다. 안첼로티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었다. 일단 둘은 없다. 세바요스 같은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빌드업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윤활유를 분명히 뿌려줄 수 있는 선수고 벨링햄은 뭐 사실 전방에서 말할 것도 없고 전반기 같은 경우 벨링햄이 이제 조금 후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불안함이 있었다 보니까 빌드업도 잘 안 되고 너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어서 조금 경기 득점 공격 포인트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다라면은 후반기에서는 확실히 좀 더 전진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세바요스도 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벨링햄이 공격 포인트도 좀 괜찮았었는데 사실 빠진 부분 굉장히 아쉽고 그러면 이제 발베르드밖에 없거든요. 사실 빌드업적인 측면에 해줘야 될 선수가. 근데 얘까지 100%가 아니면은 이거는 사실 뭔가 선수에 기대하기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에 조금 뭔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안첼로티 감독이 어느 정도 잘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뭐 호드리구, 뭐 비니시우스, 은바페 이 쓰리톱에서의 뭐 위력은 뭐 쓰리톱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뭐 측면 그 윙 쪽이니까 어쨌든 이 선수들의 위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아무리 경기를 개같이 해도 그냥 딸깍 한 번 하면 한 골 들어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변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그리고 꼬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상자가 거의 없어요. 코케 정도 불투명. 그리고 뭐 아스필리쿠에타가 빠졌는데 사실 뭐 레알 전에 아스필린 쓰는 거는 뭐 안 되고요. 애초에 빠져야 되는데 뭐 빠져 있는 부분이고 코케 정도가 막 불투명이고 나머지 풀 스쿼드죠.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꼬마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더블 스쿼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플랜 A나 플랜 B나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가 지금 꼬마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적인 좀 열세였던 바르셀로나 같은 경기들도 그런 여러 선수들에 대한 활용과 전술적인 어떤 조정을 통해서 또 이제 극적인 동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알 마드리드 홈 경기고 사실 두 팀이 이번 시즌의 맞대결 자체는 이제 꼬마가 대체로 좀 웃는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비기면 꼬마는 솔직히 뭐 그래도 열세니까 비기면 나쁘지 않잖아요. 거의 다 전부 다 비겼잖아 이번 시즌. 그랬던 부분이고 큰 대회 이런 챔스에서나 이럴 때는 거의 레알이 웃긴 했었거든요. 레알이 뭐 꼬마를 잡고 올라가는 그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꼬마가 유리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꼬마는 내려앉아도 되고요. 지난 경기 때 내려앉았거든요. 지난 리그 맞대결 때 내려앉아도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엔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쪽에 발베르드도 정상이 아니면은 양질의 패스가 후방에서 앞으로 전달되긴 좀 어렵거든요. 진짜 은바페만 막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레알이 공은 갖고 있을지언정 뭔가 엄청 날카로운 찬스들이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꼬마 같은 경우 지금 전방에 뭐 훌리안 알바레즈 포함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 폼이 좋아요. 측면에 그 줄리아노 시메오네도 계속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뭐 교체로 들어오는 세를로스도 너무 위력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꼬마가 이길만도 하다 제 생각에 이길 것도 같아요. 프랜 사이드로. 왜냐면 이게 무가 5연무예요. 둘이 붙어서 5연무인데 아니 5연무 얘기할 것도 아니야. 최근 10경기가 1승 7무 2패입니다. 레알 기준. 레알이 한 번 이겼고
무승부가 7번이라 또 무승부가 뜰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면은. 그래서 꼬마 뭐 프란 쪽으로 역배도 찌러볼 만하다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PSV 대 아스날,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대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PSV 아이벤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공격 보치 감독, 그냥 공격하는 감독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감독입니다. 탁공 축구죠. 그냥 공격 뭐 그렇다고 뭐 아예 뭐 수비 없이 그냥 공격한다기보다는 항상 공격,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그냥 공격이에요. 보통 뭐 한 점 차, 두 점 차를 이기고 있으면 좀 수비하려고 하고 이런 감독들 많잖아요. 여긴 그냥 공격이야. 감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했던, 그래서 약점을 드러낸 적도 있고, 그래서 강점을 드러낸 적도 있고, 이게 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팀이고, 전방에 뭐그 미국 국가대표 이제 페피, 이번 시즌 11골 기록한 페피가 빠져 있는 부분인데 좀 오랫동안 빠지긴 했어요. 여기 뭐 틸먼 같은 이선 자원도 좀 결장하는 부분인데 둘 다 뭐 좀 오래 빠져 있었고, 아스날은 뭐 최근에 리그에서 기준으로만 좀 따지면은 결국 득점이 좀 문제죠. 전방에 이제 최전방 공격수들에 대한 공백, 하베르츠, 제주스 시즌 아웃이 됐고, 마르티넬리나 뭐 부카요 사카까지도, 사카가 3월 중순 복귀인가? 곧 있으면 복귀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화력에서의 문제, 뭐 경기를 뭐 잘 하곤 자시온 간에 이제 골이 안 들어가니까 아스날 2경기 연속 무득점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웨스트햄전 빵골, 노팅엄 원정 빵골, 2경기 연속 무득점을 한 적이 있었나?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에인트호벤의 공격적인 스탠스가 사실 나쁠 것만은 없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 왜냐면 역습, 어차피 아스날 수비는 기깔나게 좋거든요. 공격이 안 될 뿐이지 사실 지금. 어차피 수비는 본인들이 버틸 힘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상대가 올라오면 역습 때리면 되거든요. 역습 과정에서는 뭐 분명히 저기 그래도 그 스털링이 개같이 못합니다만 속도 하나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은하네리 같은 애들도 뭐 역습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뚫느냐 못 뚫느냐 싸움으로 봅니다. PSV가 아스날의 수비를 뚫을 수 있느냐 못 뚫느냐, 그냥 아주 간단한 매치업인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수비가 너무 강력하고 오늘 스켈리도 출전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PSV가 한 골까진 가능해도 두 골 이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이 뭐 한 골 정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승부에 뭐 언더 보겠습니다. 1대1 뭔가 그런 느낌으로 좀 볼게요. 마지막 도르트문트 대 이제 릴. 언제트성님 보내드리고, 요즘 담배가 좀 늘어서 그런가?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담배를 제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두 갑으로 줄였거든요. 휴방 동안 건강 챙기려고. 근데 요즘 또 경기 방송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좀 피는 양을 늘렸더만 금방 목이 또 가버리네. 안 피다 많이 피니까.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도르트문트의 감독 교체가 나름대로 효과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코바치 감독으로 일단은 교체를 했는데, 근데 사실 코바치 감독을 이번 시즌만 장기 계약해놓고, 아니 몇 년 계약해놓고 이번 시즌 끝으로 그냥 위약금 주고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코바치 감독이 보여주는 축구 자체는 지금 꽤나 안정감이 있습니다. 당장에 3경기 연속 무실점에다가 뭐 유니언 장크트를 뭐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원사이드 그냥 완파를 해버렸죠. 여기 뭐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연달아서 홈 원정 연달아 선보였었고, 그 전에 뭐 슈투트한테 홈에서 잡히고 보움한테 잡히긴 했습니다만, 보움 전에는 이제 조금 그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 슈투트가르트전은 도르트문트가 잘했는데 졌어요. 뭐 경기를 잘해도 질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잘했는데 졌어. 슈투트가 개뽀록으로 이겼던 경기인데,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전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긴 하다. 릴 같은 경우는 전방에 이제 제그로바가 전반기에 한창 좋았었는데 부상을 당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열세 포지션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 실리적인 느낌을 살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릴이 준수하게 잘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오긴 했는데 저는 이거는 돌문이 유리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어쨌든 바뀌었고 도르트문트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개왕권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특히나 이제 와데미 같은 선수들도 지난 시즌 챔스에서의 모습만큼 진뚱이었거든요. 수비가 더 기깔나게 해주고 공격도 진짜 치고 나가고 역습 딱 달려주는 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돌문이 유리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릴이 딸깍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뭐 독일 원정이 당장 쉬운 것도 아니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쪽에 좀 싸워줄 미드필더 이제 펠릭스 은메차 얘 정도 말고는 부상자도 없습니다. 부상자도 없기 때문에 이거 돌문 승, 도르트문트 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저는 2대1 정도 볼게요. 2대1 정도. 2대1 3대1. 2대1 3대1 정도 봅니다. 2대1 3대1. 요 정도 보고 마무리.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